와룡공추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인스코비와 남아산업입니다. 사실 어제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제가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는데 제가 기계치다 보니까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치다 보니까 이게 녹화를 다 해놓고 나서 올리려고 이제 그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뭐 제 목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떠드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아서 결국 올리질 못하고 동영상을 이제 삭제를 해버렸는데 오늘 어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조금 대응을 좀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일단 그래도 차후 대응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우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늘리고요. 자, 인스코비입니다. 제가 그저께 요날 윗꼬리를 달았던 요날 3,800원짜리는 사실 제법 두터운 저항이다. 그냥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큰 저항이다. 근데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를 했다. 좋은 그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어제 하루 음봉 나왔는데 요 3,800원에 테스트를 한번 했죠. 3,800원에 테스트를 한번 하면서 끄집어 올렸는데 윗꼬리 아랫꼬리 제법 다 어느 정도 길었고요. 몸통보다도 길었고 결국 양봉으로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음봉일 때 위아래 이게 지금 변동폭을 제법 줬거든요. 보시면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6까지 15%의 하루 변동폭이 나왔습니다. 하루 15%의 변동폭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 전일 거래량의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겁줘서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쇼 하는 뜻이겠죠. 안 끝났습니다. 이거 안 끝났는데 단기적으로는 썩 좋지 않은 캔들이 떴다. 단기적으로는. 따라서 오늘 요 자리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 테스트를 할 때는 얘가 바로 올라가려면 오늘이나 내일 올라가려고 했으면은 어제 저가 이거 깨면 안 됐습니다. 요 어제 저가를 깨면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오늘 깨버렸죠. 요걸 깨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스윙으로 보셨던 분들은 일단은 한번 끊어내셔야 되는 자리였어요. 요 자리는. 3,800원이 아니더라도 어제 저가를 깨는 순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갖다 붙여놨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3,800원이 지금 안 됩니다. 3,79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 오늘 캔들만 놓고 보면 이쁜 캔들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어제의 또 절반도 안 된다. 이 얘기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 뭐 이런 정도 지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한번 딱 놓고 보게 된다면 요 정도도 있을 것이고 요 정도 더 위로는 없나요? 이제 더 위로는 잘 안 잡히네요. 대략 3,350원 라인 정도. 자, 요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3,35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캔들이다. 하지만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끝난 상황은 아니다.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가장 좋은 건 아랫꼬리를 짧게 달고 그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제일 좋습니다. 오늘 시가를 넘어서는 양봉이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거래량 나와야 되겠죠. 더 거래량 이렇게 더 나오면서 오늘 고가를 넘기는 양봉이 그러니까 어제
시가를 감싸는 양봉이 나와주면 가장 땡큐한 캔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캔들이 그렇게 좋은 캔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또 테스트를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가급적이면 오늘 저가 역시 안 깨는 게 좋다. 오늘 저가를 안 깨는 게 좋다. 그 다음 오늘 저가를 안 깨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최소 3,800원은 넘기고 마감해주는 게 한 3,820원 정도까지는 넘기고 마감을 해주면 내일 모레 다시 3,800원 테스트를 하겠지만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3,800원 딱 이렇게 갖고 또 마감을 시켰다. 그러면 애매하죠. 위든 아래든 다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 조금 애매한 위치이다. 이 캔들만 놓고 보면 조금 안 좋아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 현재는. 그러나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그림은 아니다. 올라갈 텐데 어디서 끊어주고 올라가느냐. 지금 최대한 본다고 한다면 3,350원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뚫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캔들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자리 3,350원도 일단 열려는 있다. 이 자리가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자리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 같으면 3,350원 같으면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 3,800원을 조금 더 오버해서 3,800 한 2, 30원 정도까지 올려서 마감해주면 가장 좋다. 내일은 오늘 저가 안 깨고 3,800 한 50원 정도까지 30원, 3,800 한 2, 30원, 30원 요 정도까지라도 마감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코비 말씀을 드렸고요. 남아산업입니다. 자, 최근에 뭐 남아산업만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이 뭐 금년 1년 동안 계속 좀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급격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죠. 뭐 지금 이월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오늘은 좀 안 좋았었고 근데 지금 이 캔들을 보세요. 이거 이거 엄청난 거죠. 내일 또 달리죠. 이거 내일 또 달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붙어 있으니까 지금 달리기가 힘든 거죠. 요게 붙어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런 딱지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딱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내일 바로 이렇게 뭐 계속 쳐올린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캔들은 너무 좋습니다. 캔들은 너무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되게 안 좋았던 게 T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공매도가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좀 보였었고, 일단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 얘기를 잠깐 한번 드리면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를 계속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2년 정도 매매가 가능한데, 요번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1월에서 최대 2월까지 하면 정치 테마주는 그 다음부터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선수급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2월 정도까지만 보고 그 다음 뭐가 올라가네 마네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혹 해가지고 사면 물립니다. 2월 이후에는 4월 총선이기 때문에 2월 정도까지 맥시멈 2월 1월 정도에서 맥시멈 2월 정도까지만 정치 테마주는 보자. 그 이후로는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 무방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낙연 테마주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단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서도, 어제 상한가가 너무 좋은 상한가였죠. 어제, 거래량이 140만 주인가 터졌는데 상한가 잔량이 40만 주인가 그랬죠. 30만 주였는가요? 30만 주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140만 주 거래량에 30만 주의 상한가 잔량이면 엄청난 거죠. 다음날 무조건 갭이죠.
갭으로 떴습니다. 갭으로 떴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리지는 못했어요.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왔는데 결국은 밀어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라 가지고 지금 딱지를 붙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걔들을 다 얘가 안고 가야 돼요. 지금 오늘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어제도 뭐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거죠. 아무 딱지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 상한가를 그냥 무난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무난하게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뭐 내일 정도 선에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일단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일 약간 밀릴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장중에는 쭉쭉쭉 쳐 올릴 겁니다. 장중에 쭉쭉 쳐 올리지만 결국은 내일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갭이 올라갈 땐 굉장히 좋습니다만 나중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의 특성을 보게 되면 급등락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데 내일 그렇다고 뭐 악재가 나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갑자기 뭐 20% 30% 이렇게 떨어질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길게 주면서 내일 변동폭을 조금 키우면서 어느 정도 뭐 털기라면 털기 자기들이 턴다면 자기들이 터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거래량도 오늘보단 적을 것이겠지만 오늘보단 적겠지만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변동폭을 조금은 키울 가능성이 높다. 분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오늘 이렇게 터진 거래량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나쁜 거래량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지금 딱지를 붙인 상태에서 얘 혼자 그걸 다 떠안고 상승시키기에는 힘이 오늘보다도 더 딸릴 수밖에 없다. 내일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내일은 마이너스가 뜰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은 분명히 아니다. 지금 이 남아산업이나 뭐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낙연 관련주라는 얘기들이 사실 재작년부터 있었었죠. 계속 있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최근에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따끈따끈한 이 신상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예를 들어서 한 1, 2주 정도 조정을 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준다면 그 뒤에는 또 날아갈 겁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조정이 있는다면 또 날아갈 겁니다. 한 번 더 이 올라간 양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리를 해가지고 내일 또 올린다. 이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무리를 해서 올리면 멀리 못 갑니다. 그때는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급등해서 올라가면 내일도 급등해서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반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절반이라도 끊어주자. 내일도 급등을 하면 끊어주자. 만약에 내일 급등하지 않고 밀리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땡큐 하고 며칠 버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12,300원대까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 2주 정도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밀렸을 때 윗꼬리 줄 때 안 팔고 그냥 밀렸을 때 그냥 감내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야 여기서 12,000원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내일 윗꼬리 줄 때 그때 일부 정도 덜어내시면 가장 안전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낙연 관련주들이 지금 이런 형태이거나 이미 딱지를 붙여서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낙연 관련주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제가 가급적이면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 남아 산업 같은 경우가 원체 이 움직임들이 좀 그 괜찮게 움직임이 좀 나와서 그래서 오늘 일단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